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차량으로 선정되었던 차량이 있었죠. 그 차량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이라고요. 어떤 차량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탑3에 올라간 차량은 아쉽지만 쌍용차의 로디우스였습니다. 어쩌면 이 차량처럼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이름은 스타리아.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영국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최악의 디자인으로 로디우스가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헤드램프, 그릴, 테일램프가 마치 좀 따로 노는 듯한 부조화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후 여러분도 잘 아시는 BBC 탑기어에서 현재 살 수 있는 최악의 차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할 이 차량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농담이고요. 어떤 차량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량은 미니밴입니다. 요즘 미니밴의 인기 정말 뜨겁죠? 최근 출시된 카니발은 기아차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아차 최고의 효자 차량입니다. 기아차에서 K5, 소렌토, 카니발 총 3대의 차량 중에서도 판매량에 있어서도 카니발은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현대차에서 미니밴과 맞먹는 상품성으로 스타렉스가 존재하고 있죠. 출시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카니발과 비교해본다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품성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또한 4인 이상이 탑승하기에 스타렉스는 좀 솔직하게 말한다면 디자인 면에서도 렌트카 같은 느낌이라서 패밀리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 채널 구독자께서 소중한 사진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찍 제보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늦게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차량의 이름은 스타리아로 스타벅스와 롯데리아를 마치 혼합한 장면 같은 오해를 일으키게 되죠. 익숙하기도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정말 어색합니다. 정말로 스타리아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것인지 체크해 봤는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현대차의 스타렉스 호석은 스타리아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우를 본다면 변경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디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니밴답게 보닛의 길이가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엔진이 안쪽까지 많이 들어간 형태일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카니발 엔진룸 영상에서도요, 이 부분을 알려드렸었죠. 여기에 스타리아의 경우 3세대 플랫폼을 새롭게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엔진룸 구조는 사실상 카니발과 거의 흡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커다란 전면 창문과 창문 좌우에는 1열 탑승자를 위한 손잡이가 보입니다. 카니발이나 모하비아 같은 차량의 경우 2열 탑승자를 위한 천장에 손잡이가 제공되는데요. 1열에 이렇게 손잡이가 제공되는 차량은 세단이나 SUV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상용차 같은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전면부는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헤드램프 위치와 그릴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헤드램프는 반전된 디자인으로 최근 선보인 현대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디자인이죠. 그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스타리아 그릴은 전면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은 커져도 정말 너무 커졌는데요. 기다란 가로바 형태가 반복되는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패턴의 디자인에 있어서 최근 출시된 포토 일렉트릭과 유사한 형태이네요. 측면부 디자인에서 1열 윈도우 크기가 정말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윈도우 크기는 이렇게 상하로 높은 윈도우가 제공되었던 차량이 국내 차량이 있었나요? 앞으로 뾰족하게 중앙으로 모이는 형태의 디자인도 독특한데 삼각대 디자인이죠. A필러의 쪽창이 제공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요. 1열 시트 포지션이 좀 더 앞으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카니발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3세대 플랫폼이 모든 부분에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보배드림 채널에 공개된 위장막 차량에서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카니발에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완성도 면에서는 그랜저를 뛰어넘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미니밴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포착된 스타리아 계기판은 상위 트림의 차량이겠지만 디지털 계기판이 제공되네요. 잘 보시면 위치가 일반적인 계기판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 계기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정도의 위치라면 제 예상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만약 계기판 내에 HUD에서 표시되는 지도의 형태를 보여준다면요, 추가로 HUD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스타렉스의 후속인 스타리아의 변화폭은 큰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박스카만의 스타일로 가운데 유장막의 경계를 본다면 절반이 2열 창문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2열에 독립 시트가 제공된다면 개방감에 있어서 1등급 호텔의 통유리처럼 프레임이 없는 것 같은 개방감을 제공할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 안전성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오토스파이샷 채널에 올라온 사진에서도 광활한 사이즈의 윈도우를 볼 수 있는데, 카니발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창문의 사이즈가 될 것 같네요. 오토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레일을 보면 3열 창문의 크기도 카니발보다 상하로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테일램프의 사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라, 테일램프가 있는데 그 내부의 디자인은 없네요. 테일램프 내부의 디자인은 차량의 성격을 보여주는 디자인인데요. 스타리아의 경우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로 타입 2개의 테일램프만 보이는데 양산차에서도 이렇게 제공될까요? 방향 지시 등 기능까지 테일램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막 사진을 먼저 보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차량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궁금하시죠?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제공하시는 구기성 스튜디오에서 스타렉스 소속인 스타레의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로 활동 중인 구기성 스튜디오는 제가 예상도만 10년 이상 지켜본 것 같은데요. 가장 높은 예상도를 제공한 채널입니다.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고 사실 가장 먼저 예상도를 공개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상도를 공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추후에 공개가 되는 예상도보다 디테일이 좀 부족하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지금까지 공개된 수많은 예상도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대차의 디자이너가 아닐까? 이렇게 업계에서 농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역시 예상도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상도를 처음 보고 저는 뭐야 이거 실차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승합차인 스타렉스의 카니발처럼 좀 더 SUV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스타리아의 예상도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차량에서 디자인을 말할 때 보통 멋지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스타리아는 이런 표현보다는 파격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네요. 기존 스타렉스와 비교해보면 박스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헤드램프가 위에 있고 안개등이 아래에 있었던 스타렉스에서 스타리아는 완전히 반전된 형태로 헤드램프의 위치가 그릴과 통합이 되면서 아래로 이동했네요. 보닛을 길게 빼기 힘든 미니밴 구조인데 그릴의 위치를 아래로 이동하면서 보닛이 훨씬 길어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닛이 열리는 구조도 기존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네요. 디자인에 있어서 에어 인테이크처럼 공기를 흡입할 것 같은데, 주간 주행 등이 헤드램프 주변에서만 제공될 것인지 또는 보닛 주변에서도 제공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지는 디자인입니다. 어제 공개된 신형 투싼의 경우 주간 주행 등이 마치 헤드램프처럼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주간 주행 등은 사실 상시 작동되는 개념이라서 어쩌면 야간에 잠시 켜주는 헤드램프보다도 차량의 성격을 알리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주간 주행 등을 글로벌 제휴사 중에서 디자인 요소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데, 카니발과 같은 차량에서도 헤드램프 광원 사이에 삽입이 된 독특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을 선보였습니다. 부동 1위의 카니발과 경쟁해야 하는 스타리아의 경우도 개성 있는 주간 주행 등이 제공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통합된 디자인은 현대차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신 디자인이죠. 자주 봐서인지 익숙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릴의 사이즈는 전면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이 커지고요. 바닥 쪽까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시켰습니다. 삼각대 도형 디자인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심히 볼 부분은 세 군데 디자인입니다. 이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쪽창과 보닛, 헤드램프 쪽에서 삼각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디자인을 하나로 연결하면 마치 앞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좀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에 신경 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파격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멋지게 보이지 않지만 자주 보면 괜찮을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다인승 차량에서 윈도우 콕이 정말 중요하죠. 개방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답답함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합니다. 스타리아 윈도우 크기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광활함을 넘어서네요. 커도 너무 커서 측면부에서 보면 마치 차량의 높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까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1열과 2열뿐만 아니라 3열의 시야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데 카니발과 많이 다른 컨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예상도를 제공해 주신 구기성 스튜디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현대차 미니밴 스타리아의 외부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호륜구동 스타렉스가 스타리아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륜구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내 공간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니발의 형식적인 사일 공간이 아닌 좀 제법 쓸만한 사일 공간까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타리아가 출시가 된다면 카니발보다 좀 더 다인승 차량으로 미니밴의 선택지를 좀 더 넓혀줄 것 같네요. 카니발이 독점하고 있는 미니밴 시장에서 스타리아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리아의 소식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